근데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93번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소득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들이 버는 돈을 어디다 쓴다고 하지? 애들 키우는데, 특히 애들 밥 먹이는데 이제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뭐 할 수 있는 돈이? Invest in future economic productivity. 미래의 경제 생산성에 투자할 돈이 거의 남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돈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찰떡같이 제가 지금 다 이해를 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는 도입부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 봐주시면 되고, 저소득이고 그 다음에 다자녀일 경우에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소득이고 그 다음에 다자녀일 경우에 대한 그리구나를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키울 때 돈이 많이 들고 돈이 없다. 뭐 할 돈이 없냐면 미래를 위한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빈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근데 어떤 빈곤이냐면 continuing poverty라고 했으니까 지속되는 빈곤, 그러니까 빈곤의 지속,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써볼게요. 의 지속이 이제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95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 no surplus income, 뭐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잉여의 추가적인 소득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세를 거둘 수가 없잖아, 그죠? 세를 거둘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뭐를 못해요? 기반 시설의 확장을 할 수 없죠. 그런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잉여 수입이 없으면 세금을 걷지를 못하고, 세금 걷지를 못하면 도시 기반 시설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 잘 정리한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infrastructure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96번에서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수도 그 정수를 하는 그런 수도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전력망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같은 것도 다 지어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도시 기반 시설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시가 다 나왔어요. 일단 도로가 부족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시설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 전력망이라던가 학교가 부족하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농부들이 농경 생활을 계속 할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요. 도시로 가면 얘네들이 살아남기가 쉽겠어? 거기 간다고 해서 답이 있겠어? 뾰족한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쓰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겠어?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도시로 가서 무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부한테도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악순환이잖아요, 이게. 악순환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98번에서 설명을 해주죠. 뭘 해야 된다? 애기 낳으면 안 된다. 출산율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났죠. 이거 되게 옛날 이야기죠, 사실상. 지금은 이 반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70년대 때 애를 평균적으로 한 6, 7명씩 낳았었으니까 얘들 알지? 우리 글쎄, 너네 어머니 아버님은 또 아니죠. 또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좀 큰 이모, 큰 고모,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그 자식들이 많고 그렇지 않나요? 너네도 아직?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많이 낳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때? 한 명도 안 낳았잖아. 0.68? 이러잖아요. 7 이렇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비도 없어서 이제 보통 첫째한테만 이제 좀 대학교까지 보내고 뒷지락거리 다 하고, 만약에 이제 첫째가 이제 여자면은 그마저도 안 보내고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자. 왜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
덥다고? 진짜 괜찮아. 제가 그래서 지금 바깥에 문을 열고 하고 있어요.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다시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쵸?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낳게 되면 노동을 같이 해줄 수가 있잖아, 집을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어떤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제 말 시키지 마. 그만해. 네. 뛰어버린다 진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낳아줘야지 더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가게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가 그냥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책을 운영했었잖아요, 그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only child에 대한 policy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잘 낳자. 한 명 안 낳으면 막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애가 둘을 낳았는데 이제 여기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의 자식인 양 등록시키지 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중국도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도 이제는 only child 말고 다시 이제 좀 애를 더 많이 낳자라고 지금 바뀌는 추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와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한데 과거에는 대체 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 명만 낳기를 바랐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는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색깔을 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요?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일단 여기는 파란색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문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거잖아. 그럼 93번에서는 어떤 부분에다 처리할 수 있을까? Many children, 그렇죠.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그 돈 자체가 아이들에게 쓰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다. 이것도 동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파란색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4번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continuing poverty, 그래서 빈곤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5번에서는 no surplus income.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잉여 소득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no 이하 부분에다 파란색.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 텍스를 거둘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nothing for the government to tax라는 부분에다가 또 파란색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돈을 가지고 원래 좀 인프라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을 확장할 수가 없더라. 지금 96번에서도 당연히 이제 파란색으로 처리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앞에 나왔던 이 인프라 확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96번은 따로 색깔을 칠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런 상황이라서 얘네가 이제 저기 농부들이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give up, 결국엔 포기를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give up, 그 다음에 도시로 이제 가게 되죠. 도시로 가서 이제 거기서 돈을 뾰족하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겠어. 지금 자기가 원래 본업으로 했던 것도 지금 포기하고 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되게 무리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strain 이하 부분에다가 이제 또 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 차례예요. 여기서 노란색은 그 해결책에 해당이 되겠죠. One of the best hopes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노란색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에다가 보라색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reduce라고 하는 부분, 이하 부분에다가 색깔을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출산율을 줄이는 것이 이때 당시의 해법이었더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문제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해결책은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시 아이를 낳게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땠는지 우리 알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 배웠죠. 네, 과거에 그런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존재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들은 정말 그래요. 과거에 어떤 그런 법이 있었고 그 법이 만들어졌던 그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그 다음을 위해서 지금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을 위해서 우리 예전에 그랬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더
많은 아이를 출산을 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 세수가 충분하게 나오게끔 해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여전히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일을 하게끔 만들려면 아이를 어딘가에 맡길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이유가, 물론 이제 밸런스 맞추기 위한 것도 있거든?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밸런스도 맞출 겸, 근데 이제 너네가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힘든 상황에선 출산율을 줄여야 된다. 네, 출산율을 낮추자가 여기 핵심 내용이기는 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그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풀어서 써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아까 무슨 사회였죠? 맨 앞에 지금 뭐라고 했어? Low income society. 어떤 사회야? 저소득, 그죠? 저소득 사회의 빈곤. 이게 악순환이었잖아요, 여러분.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뭐야? 의 출산율 감소. 이거죠, 그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 이해되시죠?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건지도 제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뭐 되게 복잡했다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반 애들은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단어가 뭐 상관도 없는 단어들이 자꾸 연관돼서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랬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헷갈렸나요? 자, 한번 봅시다. 이 99번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the idea that the effect of technology, 그래서 기술이 on work,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might depend upon the interaction between those two rival forces. 여러분 여기서 rival forces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상호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부닥치는 어떤 좌우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rival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뒤에 dash 이후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형용사가 봐봐, harmful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힘의 그 형용사는 helpful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충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 two rival forces는 서로 상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대체하는 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로운데 대체하는 힘이라는 대체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용한 보완하는 힘, 그러니까 보완력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것만 봤을 때 너네가 기술 그리고 해로운 어떤 대체하는 힘, 유용한 어떤 뭐 보완하는 힘, 이걸 봤을 때 너네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AI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걸 떠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101번에 나왔던 automation, 이게 무슨 뜻이야? automation, 자동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이제 회사인들이 이제는 자동화에 꽂혀 있어요. 자동화를 해서 자기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자동화 그 AI를 어떻게 배우는지 이런 거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뭐 클래스 101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것들 배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동화는 자기 업무를 자동으로 이제 그냥 입력만 데이터만 딱 주면은 다다다다다 알아서 만들어주는, 알아서 해주는 그 자동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회사원들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서 제조업을 할 때 사람의 손길이 지금은 현재 필요한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AI를 활용해서 그 손으로 하는 그 움직임을 지금 학습 중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그게 학습이 어느 정도 되면 사람이 굳이 없더라도 괜찮겠죠. 지금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뭐 하고 있어요? 왜 AI 관련 센터를 왜 서울이 아닌 저 멀리 지금 경북에다가 뭔가 지으려고 해요? 그거 알아요? 몰랐어요. 도시에 너무 사람이 맞아요. 몰리는 것도 있어요. 또요?
땅이 남아서. 눈에 안 띄게. 눈에 안 띄게? 여러분 지금 부산에 지금 뭐가 이전하고 있어요? 롯데월드. 그건 이전이 아니라 오픈을 했고요. 그거 되게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망해가고 있죠. 롯데월드 부산. 오시리앙 뭐 아무튼 거기 역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있어요. 굉장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해수부가 옮겨지고 있잖아요. 뭐가요? 해수부가 옮겨지고 있잖아요. 지금 세종에 있는 그런 해양 관련된 그런 부서가 아예 그 지금 원래 서울에 있다가 세종으로 넘어갔는데 세종에서 지금 부산으로 넘기려고 지금 막 삭발하고 난리 났잖아. 몰라요? 삭발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안 가고 싶으니까. 네. 삭발이에요? 안 가고 싶으니까. 사람이에요? 버티는 거야.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부의 그 부처가 아예 옮겨가는 거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삭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아니 그 서울에서 일하다가 세종 간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세종에서 다시 부산 가라고 하니까 막 열받으니까 이제 자기 안 가겠다고 땡깡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몰라요 그거? 원래 근데 이제 원래 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꼬우면 그냥 그만두면 돼. 일할 사람 많아. 그래서 지금 그 부지가 결정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관심 1도 없군요. 근데 삭발까지 했는데. 근데 거기까지 거기로 옮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너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왜 옮겨져? 원래 부산이 얘들아 엄청난 그 물류에 관련해서 진짜 세계적인 어떤 곳인 거는 알고 있어? 몰랐어. 세계적으로 되게 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류가 왔다 갔다 옮겨지는 그런 곳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을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야. 뭐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은 걸까? 무역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더 키우고 싶은 거야 그걸. 근데 이제 AI가 왜 거기에 끼냐? 이런 이렇게 뭔가 제조를 하는 그런 업에서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손작업, 수작업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점점? 수작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움직임 자체를 아예 학습을 하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그 공장을 그런 우리 뭐 부산 근처에다가 짓는 거 일도 아니겠지. 왜냐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 자기들이 그냥 부지만 있으면 거기서 지들이 돌리면 돼. 그냥 AI 그냥 로봇 들여가지고 그냥 만들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럼 거기서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물류를 그냥 거기서 그냥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만한 데가 이제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AI 관련된 어떤 그런 부처들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거기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해외에 있는 어떤 다른 그런 산업체들을 데리고 오기가 되게 쉽잖아. 왜냐면 물류만 해결되면 되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제 학습시키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그런 공장을 꾸리고 공장을 돌리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면 여기 너무 좋은 곳이지. 물류 그냥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비용이 압도적으로 줄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니까 거기서 왜 공장을 돌렸어 이제까지? 사람이 싸니까. 노동력이 너무 저렴하니까 거기다 했던 건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 너네 왜 관심이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럼 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치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 한국 난리 났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옮기고 있는데 지금 안 가겠다고 땡깡 부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속이 답답할 노릇이다. 근데 너네가 더 답답한데? 왜 이렇게 관심들이 없어? 공부밖에 안 해요. 공부도 안 하잖아.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와봐. Two rival forces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AI가 대체하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이게 지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썼어? harmful substituting force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근데 AI라고 하는 건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일 수도 있죠.
여러분 AI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물류가 빵빵하다 할지라도 그런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여기 절대 못 넘어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지금 complementing force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보완하는 힘, 유용한 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 좌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새로운 생각이래. It's not new. 새롭지 않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뭐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앞으로 그 AI에 의해서 대체되어지는 직업 1위, 뭐 2위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지? 지금도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 왜냐면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 얘들아. 너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근데 AI가 나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은 선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와서 공장에서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 왜 거꾸로 가요? 그쵸? 그래서 이제 not new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자, 그런데 100번에서 봐봐. 이러한 힘들이 tend not to be explained in a particularly clear way. 이게 명확하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대요. 모호하다는 얘기야. 이 둘의 관계가, 이 단어들을 보면은. 근데 위에서 내가 얘기했던 이 맥락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자, 101번 봐봐. 뭐 이 자동화에 대한 책이라던가 기사라던가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Can be confusing.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 왜? 단어가 거기서 활용이 되어지는 단어 자체가 다른 용어들을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예시를 102번부터 주고 있죠. Technology they say. 자, displaces. 뭐라고 한 거야? displaces. 대신 들어선다는 얘기니까 대체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봐봐. 뒤에 또 무슨 augments.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한쪽은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한쪽은 AI 덕분에 보완이 돼서 뭔가 성장하고 커지고 도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isplaces 대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ugment 그리고 증대할 수 있죠. 서로 반대잖아. 그 다음에 replaces 대체되는 거죠. 그냥 enhances 강화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AI 덕분에 지금 수행평가가 조금 쉬워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devalues 했다는 얘기가 뭐야? 가치가 떨어져요. 지금 AI를 잘 못 쓰게 되면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AI를 활용할 때가 훨씬 더 뭔가 잘 되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나에 대한 가치가,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devalues. 그 다음에 empowers. 그런데 AI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더 얻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능력이 생기겠죠. empowers.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disrupts. 그럼 뭐야? 방해가 돼요.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 팀 내에서 방해가 될 거밖에 안 돼. 그냥 노동력을 너무 노동 비용만 그냥 축내는 거잖아. 월급 루팡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disrupt. 근데 만약에 이 AI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유지되겠죠. 여기서 일하는 거 쭉 유지될 거예요. 그 다음에 destroys. 파괴돼요. 그럼 나 자리 없어져요. 나 자리 날아갑니다. 아니면 create. 뭔가 창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AI를 파트너로서 이제 AI를 함께 이제 활용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지 차이일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103번도 지금 마찬가지죠. 봐봐, 여기 멍청하게 컴퓨터랑 왜 경쟁을 해, 얘들아? 같이 가야지. cooperate 해야지. 그 다음에 race. 누가 왜 얘랑 경주를 하겠니? 경주를 하는 게 아니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run alongside. 같이 함께 가야지. 함께 뛰어야지. 그러니까 AI를 이제 그냥 없는 셈 치고 일할 수 있겠어? 앞으로? 절대 불가입니다. 불가.
그래서 무조건 함께 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제가 사실 2년 전에 이제 막 챗GPT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쓰고 막 이거 진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 너네 GPT 써야 된다. 지금 이거 안 쓰면 너네 도태돼.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야 돼. 써봐야지 너네 이제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써야지 어떻게 써야 될지가 그러니까 감이 오니까 무조건 써봐. 무조건 돈 내고 써봐.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쓰고 와 이거 진작 쓸 거 그랬어. 나 이제 GPT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고 있어.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럼 안 되잖아. 안 돼요. 자, 그 다음 104번 봐봐. There's talk of the rise of machines라는 말이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야? 기계의 부상. 기계가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도 당연히 같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저기 threatening robots라는 말을 썼잖아. 그 여기는 뭐야? 어떤 상황이야 지금? 인간을 위협하는 로봇. 근데 위협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를 도와주는 로봇일 수 있잖아. 나를 위로하는 로봇일 수 있잖아. 그래서 comforting carbot. 이때 carbot라는 건 cooperative 뭐 이런 단어가 cooperate 이런 단어에서 온 말이겠죠. co라는 말이. 그 다음에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 of machine 기계의 AI와 augmented intelligence of human being 인간의 증대되어진 지능. 이런 것들은 지금 도움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이겠죠. 그죠? 그래서 미래는 둘 다 가지고 있어. holds both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단어가 뭐야? obsolescence라는 것은 노후화를 얘기해요. 노후화. 근데 노후화라는 게 인간의 노후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노화가 아니야. aging이 아니야. aging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physically aging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늙고 막 주름이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봐봐. ever greater relevance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적재적소의 AI를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나라는 인간이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는 내가 쓸모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 AI와 관련된 어떤 툴들을 활용해서 적재적소하게 딱딱딱 써가지고 empower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 쓸 줄 알아야지. 얘들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을 구할 때 어떤 요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할 거고요. 이거 할 줄 모르면 아예 그냥 뽑을 가치가 없겠지. 그치? 이거 무조건 이거 두 번째 뭘 것 같아? 의외로. 그리고 휴먼 터치예요, 여러분. 인성. 어차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야. 왜냐면 AI가 되게 많은 걸 해줄 거거든. 근데 같이 일하는 애가 진짜 지랄 같아. 성격 지랄 같아. 같이 일하고 싶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성을 잘, 그치?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큰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인성을 잘, 그치? 인성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됐죠? 알겠죠? 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그 능력, 왜냐면 그 능력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 너네도 알잖아. 너네 그룹워크 해봤잖아. 그 무임승차하는 애들 봤잖아. 그런 애들 힘들잖아, 얘들아. 그치? 그런 애들하고 일하는 게 되게 힘들듯이 지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 못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진짜 최악이거든? 경험담이지. 경험담이야. 얘들아 너무 최악이야. 너무 힘들거든? 근데 이제 AI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만 일을 하면 AI를 활용해서 되게 많은 걸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다? 인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할 때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뭐라고 얘기해? 관심을 끄지 마라. AI 툴에 관심을 계속 둬라. 근데 여러분 관심 안 두고 있잖아요.
진짜 굉장히 많은 게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요즘에 간마 쓰는 애들 없죠? 저 간만 썼어요 저번에. 죄송한데 간만 이제 끝이에요. 아요. 그 PPT 만들어주는 그 저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PPT 만들 때 간마 쓰는 거 뭉충이에요, 뭉충이. 그럼 뭐 써요? PPT를 만들어줘요. 그럼 뭐 써요? 아니 대체 뭐 써요? 말해도 되나? 간마도 말했으니까. 가만.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저기 그 AI가 있어. 요 진짜요? 뭔가 멍청하다는 거야. 너무하네. 스카이워크. 우리보다 응. 우리보다 스카이워크가 최근에 나왔던 그 AI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그 선생님들끼리 이제 그 회의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영상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PPT 만들고 싶어라고 하고 그냥 넣어줬는데 아주 기깔나게. 왜냐면 너네 그 간마 서버스 알잖아. 간마는 사실상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잖아. 알지? 그 내용은 다 추가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가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진짜 완성형으로 나오더라고. 이 결과물이.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진 그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 뭐 GPT 쓸 수 있으니까 뭐 클라우드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아,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럼 한번 도전해보고 계속 써보고 이건 이렇게도 쓸 수 있네 저렇게도 쓸 수 있네 라고 계속 해봐야 그래야 아는 거지. 나 어느 정도 뭐 이거 쓸 수 있으니까만 난 됐어. 난 만족해. 그러면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105번에 그래서 지금 이 relevance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is a threat. 뭐이기도 해? 위협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해? 기회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rival and a partner.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 라이벌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a foe. 적이기도 하고 a friend. 친구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친구나 파트너나 기회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뒤처지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속 써보고 내 걸로 만들고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적이 되고요. 라이벌이 되고요. 위협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지문인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다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기술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 했어요. 네, 기술의 영향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중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자, 그것만 넣어볼게요. 이중적 효과.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어떤 단어들이 쭉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쓴 거예요? 해로운 대체하는 힘과 이로운 보완하는 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더라.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 묘사의 문제점. 위 묘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이해시켜 줄게 라고 한 게 이 지문의 내용인 거예요. 물론 이런 백그라운드 knowledge가 없으면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용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념이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 기사 리포터 혼란스럽다. 완전히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념이 혼란스럽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둘로 나눠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기술은 자,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기술은 자, 이거 이렇게 써볼게요. 기술은 1번 대체할 수 있고요. 증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야? 대체할 수 있고 아까 뭐였지? 대체할 수 있고 enhance 강화할 수 있어요. 그죠? 강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 같이 평가절하할 수 있고요. 능력을 부여할 수 있어요. empowers니까. 그 다음에 방해할 수 있죠? 그리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뭐였어? destroys 파괴할 수 있고요.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하고 협동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상 이어서 쓸 수 있는 거야. 경쟁할 수 있고 협동할 수 있고 함께 뛰기가 가능하다. 그지?
함께 달리기가 가능하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2번과 3번에 대한 내용까지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또 어떠한지도 이걸 이런 식으로 또 쓰면 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겠냐면 그 인간과 기계의 관계의 양면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 거거든. 지금 10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왔었어, 얘들아? 어떤 얘기 나왔어? 일단 threatening robots 이런 말들이 일단 나오죠. 그럼 뭐야? 기계의 부상, 그 다음에 뭐야? 인간의 진보 이런 게 나왔죠. 아, 너 그만 장난쳐라. 그 다음에 위협하는 로봇,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위안을 주는 로봇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 여기는 인공지능, 기계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인간의 증강된 지능,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결론은 뭐냐? 기술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그 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무언가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큰 기회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되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기술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라고 해서 나 자체가 노후화가 되거나 아니면 더 큰 적절성을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그런 AI 툴들을 활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나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경쟁자일 수도 있고요. 적일 수도 있다고 하죠. foe니까. 그치만 동시에 적절하게 이런 툴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건 오히려 나한테 기회일 수 있더라. 파트너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색깔 칠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색깔 칠하면 될 것 같아? 일단 노란색 어디다 칠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에 대한 글이었어? technology. 좋아요. 저는 특히 이 effect of technology on work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 지금 helpful complementing force 이런 것들은 보라색이고 harmful substituting force 이런 건 파란색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쵸? 자, 저 일단 파란색이 먼저 나왔으므로 파란색에다가 다 처리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101번에서 또 지금 보면은 102번에서 해야 되겠네. displace, 그 다음에 replaces, 그 다음에 devalues, disrupts, 그 다음에 destroys 이런 거 다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에 compete with computers 이렇게 하면 안 되죠. race against the machines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04번에서 threatening robots 그 다음에 뒤에는 파란색으로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상대적인 어떤 부분이니까 마저 칠게요. the rise of machine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f machines 이거는 사실상 그 반대 개념이라서 그냥 파란색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였어? 여기 노후화. 그 다음에 technology is a threat. 그 다음에 arrival. 그 다음에 a foe. 이런 부분에다 파란색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나머지 이제 쳐주시면 돼요. 보통 이 뒤에 나왔던 부분에다가 보라색 처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뒤에 지금 helpful 이하 부분, force라는 부분까지 보라색. 그 다음에 augment. 그 다음에 저기 enhances, empowers. 네. 그 다음에 sustains. create 이런 부분 그 다음에 cooperate with them 네 처리할 수 있겠죠. to run alongside them 처리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 advance of humans 그 다음에 comforting car boats 그 다음에 augmented intelligence of human beings라는 부분 네. 그 다음에 ever greater relevance 네 적절성 그 다음에 opportunity partner
friend 이런 부분에다가 싹 다 보라색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AI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힘든 상황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을 받으면서 좀 우리의 능력을 좀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 네, 좋아요. 요거죠. 양면적인 효과에 대한 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아이고 졸려. 아니 뭐 12시간 찬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졸려요? 아이고 졸려라. 자, 이제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으면 이해가 더 되실 텐데 어떠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아예 없죠. 지금 안 배워서. 그쵸? 아직 안 배운 거죠? 네. 자,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들어봐봐.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한 2, 3학년 애들이 이거 보는 지문이요. 그러니까 고2가 보겠지, 고2. 정확하게는. 이거 지금 판교고에서도 쓰는 고2에서 쓰는 교재이기도 하고요. 그 보편고에서도 쓰이는 교재예요, 이거.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은 오스트리아가 나와요. 오스트리안 밀리터리라는 부분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독일이 전쟁을 시작했던 나라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안이 왜 꼈냐면 그때 당시에 세르비아인이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왕세자를 죽였어. 그러니까 그걸 포인트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 전쟁을 이제 막 부추겼고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자, 근데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우리 수업하다가 얘기한 적 있죠. 원래 전쟁은 빨리 치고 끝내야 돼. 왜냐면 전쟁이 오래되면 될수록 전쟁을 시작한 나라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전쟁은 할 거면 빨리 치고 끝내야 돼. 얼른 이제 그 패배를 빨리 승복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자기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서로에게 다 안 좋아. 네, 그래서 얘네가 뭘 바랐냐면 영국이 끼지 않길 바랐어. 영국이 여기 끼는 순간 골치 아파지거든.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영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특히 해상 쪽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여기 이 자기들이 하는 전쟁에 끼는 순간 골치가 아프거든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기들이 영국을 이길 수 있을까? 물음표였어, 이때 당시. 그랬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왜 영국이 꼈냐? 여기 지금 버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버린이 아니라 잠깐만요. 버린이 아니라 잠깐만요. 벨지안. 네. 벨기에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벨기에가 왜 여기 또 꼈냐면 이 1차 대전 전에 영국의 주도하에 벨기에에서는 전쟁을 절대 하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었었거든. 근데 독일이 이걸 깨버렸어. 이 전쟁을 하면서. 왜냐면 얘네는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데 얘네 원래 계획은 소련까지 칠 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칠 생각이었는데 독일이 그랬는데 얘네가 지금 벨기에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야 더 빨리 그 전쟁을 끝낼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벨기에를 치면서 가느라고 이 조약을 깨버린 거야. 그러면은 영국 입장에서 빡쳐 안 빡쳐? 빡쳐.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독일 그 전쟁에 영국이 끼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골치 아파진 거거든. 일단 여기까지 알면 이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됐죠 이제? 그 정도 이제 백그라운드 드리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06번부터 가봅시다. 자, 동기부여 심리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를 지금 1차 세계대전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행동이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deep-seated psychological fears. 이건 뭐야? 심리적으로 완전 이제 그 속에 뿌리 깊은 어떤 심리적인 두려움. 그 다음에 desires, 욕망. 그 다음에 욕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롯된 거다라고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나 욕망이나 욕구 때문에 이런 어떠한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설명을 하는 게 동기부여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6번이 사실상 주제예요. 왜냐면 108번부터는 예시일 뿐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리고 107번에 뭐 이런 욕구에 대해서는 뭐뭐뭐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일단 괜찮죠? 그 다음에 108번 봐봐. 108번에는 이제 이런 동기부여 관련된 심리학이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why almost all, 여러분 almost all이면 한두 명 제외하고 나머지 다란 얘기지. almost all German diplomats, 그래서 그 독일의 그런 외교관들이 before World War First,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전에 이 외교관들이 gave false or misleading reports,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냐면 잘못된 팩트가 아닌 보고서, 거짓된 보고서, 그리고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했던 거야. 뭐에 대해서? Under likely reactions라고 했으니까 있을 수 있는 반응, 가능한 반응에 대해서. 근데 누구의 반응이야? 유럽의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반응이야? To Australian and German military moves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들이 만약에 전쟁을 했을 경우에 그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을,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그러니까 뭐가 궁금했던 거냐면, 민우야 잘 들어. 뭐가 궁금했었다는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에 참전을 할지 말지가 걱정되고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외교관들한테 야, 너네가 있는 그런 나라에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인지 보고를 해봐. 이렇게 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상황, 그죠? 자, 그 다음에 109번 가봐. 109번에서는 the reason is that,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왜냐면 독일인들이 독일의 그 외교관들이 두려웠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했냐면 두려웠기 때문이야.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뭐 때문에 그렇다? Psychological fears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야. 근데 뭐에 대해서 두려웠냐면 the consequences of not telling,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야?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니? 독일의 외무성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굉장히 악명이 있었어. 어떤 것에 대한 악명이 있었냐면 편협했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민우야. 근데 약간 답정너였다는 얘기잖아. 답정너한테 내가 팩트를 말을 하면 그걸 듣겠냐고. 안 듣는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what it wanted to hear, 그들이 듣기를 바랐던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짓으로 고한 거야. 뭐라고 거기서 거짓으로 고했다는 얘기는? 전쟁을 해도 여긴 참전 안 할 것 같습니다.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보고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는데 아까 그랬잖아. Almost all German이 그랬는데 German 그 diplomat이 다 이랬는데 한 명이 제대로 고한 거야. Who accurately reported the likely response of Britain to our German violence of Belgium. 여러분 보이시죠? 벨기움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벨기에의 중립을 만약에 위반하는 데 있어서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고를 했어. 이 사람 혼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제재를 받냐면요. 면직되죠. dismissed. 뭐라고 하면서 면직이 됐냐면 having gone native. 야, 너 거기서 일하더니 영국 사람 다 됐네 이놈 새끼들. 이러면서 이제 면직을 시킨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자,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뒤에서 또 해줬던 거야. judgmental error, 이거 뭐였어요? 이거 자체가 판단 미스였죠. 판단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can be explained,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죠? 무슨 관점에서? In terms of a well-documented motivational psychological tendency. 뭐에 의해서? 어떤 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어?
합리적. 문서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된 동기부여 심리적인 성향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야. 근데 그게 즉 뭐였냐면 the desire. 어떤 거였어? 욕망이었어. 어떤 욕망이야? To avoid the psychological pain. 심리적인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 근데 이게 왜 일어날 수 있는 욕망이야? Admitting, 인정하면서. 뭘 인정해? One's own error,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얘네들이 영국이 절대 참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 그 전쟁을 계획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참전을 하는 순간 이게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만 계획을 한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디플로마시 이 그 외교관이 얘기한 것처럼 참전을 해버리면 자기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솔직하게 말했던 사람을 면직 처리를 시키고 안 믿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뒤에 거 봐봐. 자, 그래서 자, Germany's entire strategy for swift victory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 왜요? 신속한 승리를 해야 자기가 놓치는 부분들이 덜 하거든. 빨리 승리를 해버려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914년에 신속한 승리를 위한 어떤 그 전체적인 전략이 depended on Britain staying out of the war. 얘네가 전쟁에서 참전을 안 해야지 되는 거거든. 거기에 달려있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 외교관의 accurate reports, 정확한 어떤 그 보고서가 would have been extremely upsetting. 어떨 수 있어?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도 있었잖아. 만약에 그것들이 받아들여졌다면. 근데 이거 어때요?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그럼 실제는 어땠다는 얘기야?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서. 그래서 불안함을 조성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쟁이 났고 망했고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죠? 그 질문이에요. 이해되셨죠 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 요거 조금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도입 부분이 나는데요. 이거 서론이죠, 도입이죠. 그리고 주제문이기도 해요. 뭐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지금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예시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민우야, 정신 차려? 자, 동기부여 심리학에 대한 얘기고요.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욕구 관점에서 설명된다. 그죠? 근데 심리적인 욕구만 나왔던 게 아니라 여기다 3가지 더 써볼게요. 심리적 두려움, 심리적 욕망, 그리고 심리적 욕구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3가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죠? 그리고 욕구는 이런 것들이 포함하더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진술로서 예시를 준 거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외교관이 오해 소지가 있고 거짓을 보고한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좀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했을 때, 솔직하게 말했을 때의 어떤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에, 사실 보고 했을 때 그 결과 두려워서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정확한 보고를 했던 사람은 해고를 당했어. 왜냐면 자기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평가 절하해버리고 그냥 면직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결과 어때요? 독일 전쟁의 전략은 영국의 참여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여기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이제 이걸 이길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들이 참전을 하냐 안 하냐로 이제 갈리는 어떤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했다라면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정확한 보고를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조성이 안 됐고 그래서 전쟁이 났고 그리고 망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106번부터 이제 색깔 처리 한번 해볼게요. 어디다가 처리하면 돼요? 일단 노란색은 주제어에다 치는 거니까 motivational psychologists 얘네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이므로 이게 explain 설명되어진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 이 얘기네요.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설명한다, 설명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져. 잠깐만,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칩시다. 네. 그리고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 아니 잠깐만, 이거 엉망이네. 이렇게 치는 게 맞겠다. 그리고 human behaviors에다가 이렇게 칩시다. 그래서 그 결과에다가 이 인간의 어떤 그 행동에다가 보라색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유에다가는 노란색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봐봐, 파란색은 있을 것 같아. 여기 이 글에서 파란색은 있을까? 있어. 이거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있었잖아. 이거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있었잖아.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who accurately reported the likely response of Britain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네, 여기다가는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 면직 처리됐다. 그리고 비웃음 받았죠. 야, 너 아주 그냥 독일 사람이 저기 영국인 다 됐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파란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108번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냥 거짓으로 보고를 했잖아. 그건 행동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라색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거짓 보고를 했죠. 그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던 이유가 뭐야?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hey were simply frightened. 예,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번쩍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desire to avoid.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도 노란색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하려고 했죠. 피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죠.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었던 거잖아.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 나왔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11번에서는 111번에서는 accurate reports라고 하는 거 파란색이죠. 이 사람 솔직하게 말을 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조성이 안 됐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만 이렇게만 칠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됐죠? 그래서 이거는 동기부여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어떤 설명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 잘했는데? 잘했네. 여기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정말 키포인트 언제까지 안 할 거예요? 진짜. 그럼 이게 몇 시예요?